더 추가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폭행의 수위도 점점 더 높아져 갔어요. 이거는 학교 폭력은 당연한 것들이고 형사 고소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이거는 아이들 사건이 아니에요. 이 정도가 되면은. 네? 강사님이 겪으셨던 사건들 중에 기억에 남거나 가장 인간적으로 조금 안타까웠던 그런 사건이 있으셨어요? 항상 많죠. 특히나 이제 피해 학생 대리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 입장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집단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보통 상황적으로는 이제 여학생도 피해를 많이 당하잖아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은따라고 하죠. 심리적으로도 좀 충격이 큰 건 있겠지만 신체적인 피해까지 입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런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집단 따돌림이 있을 때 신체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까지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문득 제가 생각나는 사건은 그 중학교 남학생 피해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특히나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1대1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좀 가해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아이가 아버님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너무 이제 제 눈도 못 마주치고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이제 다른 방에 좀 두고 아버님이랑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계속 따돌림을 당해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뭔가 잘못을 했냐? 하나도 잘못을 한 게 없어요. 그냥 순둥순둥하게 생긴 친구고 뭐 학교 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그 한 명한테 찍힌 거예요. 한 명한테 찍혀가지고 이제 계속 그 친구로부터 이제 괴롭힘이 시작됐던 건데 1학년 때는 그 한 친구가 이제 주도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의 폭행, 뭐 셔틀, 갖가지 괴롭힘, 그냥 지나가다가 때리는 것들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이 친구에 대해서 학급교체 처분까지 나왔거든요. 학급교체라는 게 되게 센 처분이에요. 그 출석 정지 이후 처분이다 보니까 학급교체에서 조금만 더 가면 전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거를 신고를 하고 이제 조심하겠지 라고 해서 사건을 마무리 시켰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근데 아이는 그거를 이제 아버지한테 말을 못한 거예요. 앞선 사건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했는데 더 심해졌으니까. 그래서 그게 한 1년, 2년 더 이제 겹쳐진 거예요. 중첩이 돼서 계속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가해자가 8명, 9명까지 늘어났어요. 이 사건이 조금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앞선 상황에서는 이제 단순히 폭행이나 말로 그렇게 했던 것들이라면 추가 사건에서는 성적인 것까지 이제 더 추가가 돼 버렸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었다면 이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 됐죠. 애들이 더 컸어요. 이제 성적인 것도 더 이제 접하게 되고 그리고 폭행의 수위도 점점 더 높아져 갔어요. 예전엔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한 대 때리는 정도였다면은 침을 뱉는 건 기본이고요. 욕설도 점점 더 심해지고요. 폭행의 수위도 엄청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이제 3학년 정도 되니까 한 집이 비었다. 그럼 거기서 모여서 노는 거예요. 놀다가 잠도 자고. 그래서 그 친구를 계속 불러요. 너 친구랑 논다고 하고 여기 와서 와라. 거부를 했죠. 거부를 했는데 이게 되나요? 친구들이라고 하지만 명목은 친구인데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계속 불러가지고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다가 이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손을 다 잡고 팔을 잡고 다리를 잡고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것까지만 했다고 해도 지금 말씀을 안 드렸을 건데 애들이 이제 점점 더 그 정도가 과격해지는 게 이제 촬영도 하는 거예요. 그런 나체에 있는 사진들 그런 것들을 촬영도 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지워줄게. 돈 내놔라.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대표님 들으니까 어때요? 이게 아이들 사건 같으세요? 지금 소름 돋았어요. 아이들 사건이 아니에요. 이 정도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폭력을 신고를 해야겠다. 저는 오히려 이거는 학교폭력은 당연한 것들이고 형사 고소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이거는 너무 왜냐하면 사안이 심각하잖아요. 이 친구들 그리고 한 번 기회를 줬었던 사건들이고 처음이면은 또 이해를 하죠. 경고를 한번 할 수 있는데 앞선 사건에서 이미 경고를 했었던 사건들이에요. 반대로 아까 아이는 따로 보내놨다고 했잖아요. 아이를 불렀어요. 아이만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너무 위축돼 있어요. 진짜 이 상태로 제 얼굴도 못 보고 눈도 못 마주치고
그래서 한참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학교 생활은 어떤 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아이한테도 제 개별적인 명함을 줬어요. 너무 힘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여기 연락을 해서 아저씨랑 얘기를 하자.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이후에 한 3-4번 정도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힘들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이 한 4개월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형사 사건까지. 그래서 가해 학생들은 전부 다 전학 갔어요. 전학 가가지고 다른 중학교로 가고, 그리고 형사 사건도 당연히 다 고소를 했고 혐의가 다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소년보호 사건으로 다 넘어가서 그제서야 이제 법원으로 가니까 사과를 하고 싶다, 합의를 하자 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근데 뭐 그게 우리가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피해 학생은 너무나 이미 그 마음의 상처가 깊었고, 사과를 할 거면 앞에 했었어야지. 그래서 그건 다 거절을 하고 이제 엄벌 탄원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강한 처분을 내려달라라고 하고 처분도 꽤 세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디님 말씀을 하시니까 그 친구 사건이 가장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지금은 잘 다녀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그 친구들은 다 격리가 된 상황들이고 이제 좀 활발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까지 좋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에도 좀 상세한 거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아까 그런 것도 이제 큰 것들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지금 그 친구 잘 살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사건이 제일 기억이 나요. 정말 이게 심각한 사건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까지 신고한다고? 라는 사건도 생각이 나는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비법이라기보다는 아이랑 1대1 관계에서 말을 좀 내려놔야 돼. 왜냐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것처럼 이제 한번 사건이 있었던 사건에서는 어른들을 그렇게 믿지를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을 했어. 아이한테 첫 번째 희망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앞서 그게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변호사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게 아까 명함 줬다고 했죠. 그 내용도 동일하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 힘이 되는 것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는, 저도 이제 아이가 있잖아요. 뭐 중학교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입장을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도 뭐 이렇게 아들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다. 부모님도 지금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건데 아이가 생각했을 때 부모님의 하는 그런 것들이 믿업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야 신뢰가 좀 더 생겨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야 숨기지 않고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20분간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약간의 라포가 형성이 되면 아이가 그제서야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뭐 이렇습니다. 그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는 부모님에게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아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부모님한테 바로 또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아이와 나 사이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인지를 시켜주고, 그건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우리끼리 비밀로만 하자. 아저씨가 그것만 알고 있을게. 혹시나 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아저씨한테 아까 연락처로 연락을 해줘. 그런 말들을 내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진짜 아이들이 연락이 와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것들은 피해 학생도 있는데 가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로 신고를 당해서 오는 친구들 보면 부모님이 사안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라포 형성.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솔직히 저도 단순히 부모님과의 상담은 30분, 1시간이면 될 일도 아이와 이 대화를 하다 보면 1시간은 기본적으로 다 넘어가 버리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꼭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아이와의 그런 관계 형성에 되게 시간을 좀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학교 폭력이 한 번 신고를 해서 그게 잘 마무리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한 번 신고를 통해서 이게 완벽히 마무리가 안 되고 지속되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단호한 대응을 하셔가지고요. 나한테 더 이상 그런 피해가 내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가 좀 더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